안녕하세요. 1교시 강의를 맡은 이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늘이 너무 맑죠. 여러분 이 첫 차트 이 사진을 보면 배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분홍, 파랑 막 이런 형형색색의 우리 그 비누, 샴푸, 린스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우리 몸이 깨끗해질 것 같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뭔가 계속 바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샴푸하고 또 컨디셔너 바르고 또 세안을 하고 치약 칫솔을 쓰고 다 왔단 말이에요. 바디 클렌저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썼던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되게 좀먹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어찌 보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성분들은 호르몬 질환이 되게 약하죠. 호르몬 쪽에 좋으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호르몬 질환에 되게 많은 주범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이런 매일매일 쓰는 것들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죠.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예전에 자가면역 질환인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앞에? 그러면 이때가 제 나이가 32살 때였어요. 이 사진을 그 어느 누구한테 보여드렸더니 제 아버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저고, 이게 아버지냐고. 뭐 사진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줄도 가 있고 뭐 옛날 사진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30 초반에 이제 성인 아토피가 찾아왔어요. 어릴 때 아토피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피부가 좀 약하긴 했었지만 아토피가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돼서 이런 화학 물질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설계 일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음식물 처리장, 매립장, 그다음 소각장 이런 데 많이 그 처해 있었고요. 노출이 많이 된 건 거죠. 그리고 또 뭐 에폭시, 우레탄 이런 화학약품에도 되게 많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어, 아토피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때는 2년 정도 직장 생활도 못할 정도로 되게 좀 심했었고요. 물속에서 잔 적도 많았고 팔을 묶고 잔 적도 많았고 뭐 그간의 경험을 얘기를 한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단 남자 화장품 자체는 아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일반 남자들은 우리 그 목욕탕에서 쓰는 어떤 스킨로션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목욕탕 그 있잖아요, 향기 나는. 그쵸? 여자들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런 걸 쓰게 되면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그걸 바르고 나니까 쓰라린 거예요. 온몸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여자 화장품을 아내 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내 거도 괜찮다가 좀 더 쓰다 보니까 또 쓰라려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 여자 화장품도 못 쓰니까 누구 걸 써요? 애기 화장품이 순하니까 애기 화장품을 쓰는데 나중엔 피부가 망가지니까 애기 화장품도 쓰라려서 못 쓰겠는 거예요. 애기 화장품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바르죠. 못 발라요. 안 바르는 게 아니고 못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누도 직접 만들어서 쓰고 나중엔 비누의 그 거품조차도 쓰라리니까 아예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품은 아예 쓰질 못하고 뭘로만 했냐면 노프, 이게 물로만 했었어요. 물로만 샤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그 샤워기의 수압이 직접 따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물을 샤워기를 할 수가 없었을 정도로 피부가 되게 약했었어요. 그래서 물을 떠서 이렇게 하거나 샤워기가 나면 손으로 막고 한번 튕기고 물에 흐르게끔 할 정도로 약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못 썼겠죠.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천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찾고 만들어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또 이제 아토피 좋은 것만 닮아야 되는데 그쵸? 꼭 안 좋은 거 닮죠. 애들이 꼭 안 좋은 거 닮은데 누구 닮았니 그러면 속으로 그러잖아요. 나 닮았는데. 예,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어쨌든 아이 아토피 때 이제 이 메나테크를 만났고 건강기능식품 또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것들을 만나서 많이 많이 건강해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그 피부 질환에 아토피가 해당됐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게 해당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해당이 되십니까? 아토피, 알레르기, 지루성 피부염, 탈모, 주부습진, 건선, 피부 묘기증, 한포진. 대부분 다 아시겠는데 피부 묘기증은 처음 들어보시죠? 피부 묘기증은 피부가 묘기를 부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부에 글씨를 쓰면 그 글씨가 올라와요. 매지가이처럼. 헬로우라고 쓰면 헬로우라고 써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X를 그으면 X가 되고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가 돼요. 피부가 묘기를 부리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죠. 그 또한도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겉이 부어오르는 건 상관없는데 속이 부어오르면 기도가 막힐 수 있거든요. 예, 점막이 부어오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도 다 우리가 썼었던 그런 문제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해 화학 물질들이 피부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치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암, 여성분들 유방암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렇죠? 유방암의 거의 99% 이상의 그 분들의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에 있는 파라벤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자궁 쪽에도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양수에 샴푸 냄새 이런 화학 양품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지독하게 날 정도로 어찌 보면 향기는 하겠지만 그 아이가 그 양수 안에 있는 동안에 그 화학 물질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 요즘 어떤 거에 많이 노출이 돼요? 아토피.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피부 질환에만 있는 게 아닌데 얘네들이 원인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화장품, 샴푸, 린스, 클렌저,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손소독제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손소독제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 뒤에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피부 질환이 생기더라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스테로이드 7등급부터 1등급까지 다 써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 연고는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피부를 더 보호할 수가 있으세요.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씀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방송 자료를 캡처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뚝배기들 많이 쓰죠. 뭐 계란탕 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깨끗하게 설거지한 뚝배기를 다시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하얀 거품이 나옵니다. 이 흰 거품의 정체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주방세제예요. 그래서 이 주방세제가 바로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뚝배기는 어떤 뚝배기도 예외가 없어요. 뚝배기를 말린 걸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하얀 거품이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이 뚝배기들은요, 우리 몸에 모공이 있죠. 모공이 있는 것처럼 뚝배기도 모공이 있거든요. 구멍들이 있어요. 미세한 구멍들이. 그 안에 그게 배어 있다가 다시 끓이게 되면 나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알게 모르게 먹는 세제의 양이 1년에 소주잔으로 2잔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동영상을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가정에서 그릇을 닦을 때 이런 세제를 많이 사용하시죠. TV조선이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도 세제가 그릇에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을 마친 빨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릇과 옷에 남은 잔류세제는 입으로 들어가거나 피부와 접촉해 각종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소주 2잔 분량의 네, 일단 한번 영상. 가정에서 그릇을 닦을 때 이런 세제를 많이 사용하시죠. TV조선이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도 세제가 그릇에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을 마친 빨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릇과 옷에 남은 잔류세제는 입으로 들어가거나 피부와 접촉해 각종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소주 2잔 분량의 세제를 마시는 셈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잔류세제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정작 소비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조세혜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제를 수세미에 묻혀 그릇을 닦아냅니다. 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2번 헹궈냅니다. 그래도 기름기 같은 것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해서 있잖아요. 이제 세제를 조금씩 써요. 쓰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뜨거운 물에 한 번씩 더 헹궈서. 형광염료를 섞은 세제로 설거지를 한 뒤 세제가 남아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그릇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깨끗한 것 같은데 과연 세제가 전부 씻겨 나갔을지 형광염료가 반응하는 자외선 빛의 그릇을 비춰보겠습니다. 암실 속에서 자외선 빛을 쬐자 그릇 군데군데 얼룩이 나타납니다. 그릇에 올려놓은 음식물에도 형광염료가 묻어납니다. 그릇에 남은 세제는 음식과 접촉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세제의 양은 1년에 최대 소주 2잔 분량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잔류세제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학 계면 활성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잔류량이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가 간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세탁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량을 넣고 세탁한 옷에 페놀프탈레인 씨약을 뿌리자 티셔츠가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옷에 남은 세제엔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류세제가 끊임없이 인체에 흡수되지만 현행법상 제조업체가 어떤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보통 집에서 남자들이 설거지 자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근데 어쩌다가 한번 맡기면 되게 오래 하죠. 공통점이 있죠. 대부분 여자분들 설거지를 되게 빨리 하는데 남자분들은 되게 설거지를 느리게 하고 되게 속 터지거든요. 예, 웃으신 분들은 이제 다 속이 한번 다 터져 보신 거죠. 저도 예전에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 아내가 당신은 느리니까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남자들이 느린 이유가 있어요. 찝찝한 거예요. 어쩌다가 설거지를 하니까 이 거품을 닦아내도 계속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닦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거품 내고 한두 번 하고 그냥 바로 얹거든요. 대부분 보면 빨리빨리, 왜냐면 집안일도 할 게 많잖아요. 설거지에만 집중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집안일을 별로 안 하잖아요. 설거지만 온전히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오래 닦아요. 근데 오래 닦는 이유가 찝찝해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우리 몸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아토피 있었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피부가 건강해서 잘 못 느끼는데 과거에는 제가 일반 시중에 나오는 세탁세제는 전혀 못 썼습니다. 가려우니까. 그래서 A사의 그 세탁세제를 썼는데 그래도 천연이 세제였기 때문에 좀 덜 가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직장을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왜 갑자기 몸이 가렵지? 변수가 생긴 게 없는데 혹시 나 몰래 뭐 바꾼 거 없어? 세탁세제가 떨어져가지고 일반 세제로 바꿨는데 그게 당신은 바로 느끼나 보다고. 그래서 다시 바꾸겠다고 빨리 주문해서. 그러니까 민감한 분들은 바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세탁이 다 끝난 거를 갖고 다시 한번 헹굼하고 탈수를 해보시면은 거품이 또 나거든요. 그게 뭐예요? 옷 속에 남아있는 세제들이 또 나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르는 거, 쓰는 거, 세정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나테크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치약이에요. 정말 흔하디흔한 치약, 선물도 많이 받고 집에서 쌓여 있고 그런 치약인데요. 이 치약이 정말 큰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치약 보통 사용하세요? 나는 아직도 선물 들어온 치약 쓰고 있다. 괜찮아요. 한번 집에 선물 들어온 치약들 많잖아요. 우리 명절에도 들어오고 그쵸? 뭐 은행 가도도 주고. 근데 그런 치약들은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치약을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바퀴벌레한테 실험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퀴벌레가 그 치약을 묻히고 나서 5분 이내에 거의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치약 내에 계면활성제라고 우리 거품 내는 계면활성제 있죠. 그리고 우리 치주 질환을 예방한다고 해서 요즘 많이 권장해서 쓰는 게 뭐예요? 불소. 불소는요, 그 쥐약의 원료인 거 아세요? 불소는 독극물이에요. 독약이에요. 우리 뭐 비소 같은 것도 위험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비소만큼이나 위험한 게 이제 불소거든요. 물론 양이 많이 먹으면 죽고 양이 적으면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양이 적어도 몸에 해로운 건 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이 많죠.
뭐 안전하다,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 치주를 예방할 수 있다면 꼭 불수 아니어도 더 안전한 성분이 있으면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메나테크는 안 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안 쓰겠다라는 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빨에 그 피 자주 나시는 분들 있죠. 자주 시리신 분들 있죠. 그 입안이 자주 건조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꼭 메나테크 프레시덴 치약을 쓰셔야 돼요. 절대 일반 치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입에서 이렇게 씹다가 보면 음식물 속에서 변균이 바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알아보니까 피긴기 발리스라고 하는 그 세균 성분이 있대요. 이름도 되게 어렵죠. 예, 참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씹다 보면은 바로 이 세균이 바로 음식을 씹을과 동시에 바로 뇌로 올라간대요. 이 뇌로 올라가면 뇌에서 단백질을 파괴한답니다. 단백질을 파괴하고 그것이 오래되면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논문과 이미 그 결과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임상 결과를 봤더니 치매 환자 53명 중에서 뇌 조직을 사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뇌 검사를 해봤더니 51명 뇌 속에 이 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이 이빨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모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이 균이 중요한 건 뇌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심장에도 좋아한대요. 그 심장 문제가 꼭 혈액 문제로 인해서 혈액순환 문제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치주 질환 문제로 심장 문제도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미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치약 써야 돼요. 프레시덴 써야 돼요. 프레시덴 써야 됩니다. 꼭 그거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품을 많이 나는 거를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품이 나는 것은 그 계면활성제고 그 계면활성제는 미각을 다 세포를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치약 쓰고 나서 일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맛이 이상해지죠. 쓰고 시리고 쓴맛이 나죠. 그게 미각 세포가 망가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프레시덴으로 양치를 하고 나서 일반 음식을 먹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치약 쓸 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물을 쓰잖아요. 물을 왜 묻힐까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품을 많이 내고 싶으시면 물을 안 묻히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을 묻히는 이유는 더 양치를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치약에는 연마제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연마제는 물을 묻히면 그 효능이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약을 많이 묻히고 물을 묻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치약을 조금만 묻히고 물을 안 묻히고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 거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 거품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품이 많이 난다고 양치가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에 관련된 치약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는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치약에 대해서 청문회까지 열린 적이 있었죠. 이거 정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한참 예전에는 다 들어가 있었다가 지금은 좀 빼고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좋은 제품은 좋은 거 들어간 거보다는 안 좋은 거 안 들어가 있는 게 먼저 좋은 제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불소조차도 지금 빼고 안 좋은 성분은 다 뺐고요. 좋은 성분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치약으로 한번 양치를 해보신다면 아마 너무 건강하신 이제 치주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칫솔이죠.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우리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양치하고 오면은 그냥 서랍에다 딱 넣잖아요. 예, 집에서도 그냥 컵에다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꼽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칫솔에는요 70종류의 세균들이 있답니다. 근데 70종류의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의 양이 변기물 있죠. 변기물보다 200배가 더 세균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기에 손이라도 조금이라도 묻으면 찝찝해갖고 손을 얼마나 닦고 몸도 얼마나 닦아요. 그렇죠? 그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칫솔에는 그런 찝찝함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 변기 물보다도 더 많은 세균이 칫솔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칫솔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척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 얘기는 19금이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메나테크 치약은 99.9% 은나노 항균 엠보싱 처리가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굳이 UV 이런 코팅이나 이런 데 안 넣어놔도 칫솔만으로도 세균 증식이 억제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만으로도 일반 칫솔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 칫솔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이 칫솔을 처음 써보고 나서 그런 상쾌함을 느꼈어요. 스케일링한 것 같은 상쾌함. 이중모로 돼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면은 이 표면을 닦아주고요. 나와 있는 가는 미세모가 있는데요. 그게 마치 우리 치실한 것처럼 이빨 사이사이를 다 닦아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입안의 상쾌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칫솔을 꼭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스케일링한 것 같은 그런 상쾌한 그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하고 이제 컨디셔너인데요. 이 또한도 마찬가지죠. 거품이 많이 나는 샴푸라고 좋은 게 아니고 향기가 많이 나는 샴푸라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량만 해도 충분히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샴푸 컨디셔너 나오고 나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원형 탈모가 좀 있었거든요. 뒷장에서 이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좀 심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보면 아빠 탈모가 너무 심해. 아빠 탈모야, 탈모야. 저는 안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늘 그랬을 때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는데 이 샴푸 디오겐트가 나오고 나서 썼는데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우리가 보통 그 린스, 뭐 컨디셔너라고도 하고 린스라고도 하잖아요. 그걸 바르고 나면 바로 닦아내세요? 아니면은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왜 바로 닦아야 돼요? 그리고 샴푸 린스는 보통 우리가 이 두피에만 머리카락에만 발라요? 두피에도 다 발라요? 예? 보통 머리카락에만 바르라고 하죠. 컨디셔너하고 린스는. 왜? 두피에 닿으면 안 좋으니까. 예. 근데 메나테크 이 컨디셔너는요. 두피에 바르셔도 됩니다. 저는 참고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래서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 컨디셔너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팩을 합니다. 컨디셔너 팩. 반신욕을 하면서 이거를 팩을 하고 반신욕을 해요. 한 2, 30분. 그리고 나서 나와서 샤워를 하잖아요. 그 시원함과 그 청량감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머리에 두피열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 두피 쪽이 좀 약하신 분들은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신욕 하실 때 이렇게 린스를 바르고 컨디셔너를 바르고 한번 반신욕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한번 닦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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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나는 듯한 그 시원함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왁스를 발라야 되거든요. 전 지금 이제 왁스는 바르지 않아요. 왁스는 바르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왁스를 발라야 될 때 비누로는 3번, 4번을 닦아도 안 지워집니다. 왁스 발라보신 분은 아실 거고 스프레이 뿌려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요즘 포마드도 많이 쓰는데 남성분들이 그거는 아예 비누로는 세안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일반 그 샴푸로 해도 한 2번, 3번을 해야만 뭔가 이제 기름 성분이 없이 좀 내 이제 부드러운 모발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샴푸로는요 한 번만 하셔도 충분히 그 왁스 성분이 싹 빠져나가요. 세정력도 상당히 좋은 건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 사용 후기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상당히 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탈모 아니냐고 얘기할 만도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완전히 이렇게 고속도로가 났잖아요. 그 원형 탈모가 아니라 일자 탈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오늘 그 아내한테 찍어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찍었는데 상당히 많이 풍성해졌죠. 계속 쓰면 더 풍성해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누인데요. 저한테는 이제 그 처제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동서가 한 명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동서가 그 기능직이에요. 공무원 쪽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그 어디를 다녀오는데 그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메나테크 제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비누요. 왜? 그랬더니 저는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샤워를 정말 하루에 2-3번을 한대요. 하루에 2-3번 샤워를 하는데 다른 비누를 했을 때 몸이 되게 건조해졌답니다. 근데 이 비누로 샤워를 하고 나니까 건조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아시죠? 비누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 샴푸 해결하고요. 비누로 클렌저 해결하고요. 비누로 바디 클렌저까지 다 해결하죠. 그러니까 비누 하나면 남자는 올인원으로 다 되거든요.
근데 일반 비누가 아니라 이 디오겐트 비누를 썼더니 피부가 건조하지가 않고 되게 부드럽더라. 그래서 자기는 메나테크 제품 중에 가장 좋은 건 비누라고 그렇게 했던 또 기억이 나는데요. 그 비누 우리가 머리도 쓸 수 있고 얼굴도 쓸 수 있고 손도 닦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도 닦을 수 있는데 다른 거 쓰지 마시고 일반 애기들이나 그 남성분들이라면 굳이 남성들은 클렌저 잘 안 쓰잖아요. 그 비누만 쓰셔도 너무 좋다. 그리고 집에서 손 세정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 세정제 쓰지 마시고 꼭 비누를 쓰십시오. 충분히 살균 효과가 있고요, 세정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그 예전에는 비누를 하고 나면 뽀드득, 그 알칼리 비누의 특징이 뽀드득이거든요. 표피층을 다 깎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뽀드득하죠. 하지만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뽀드득이 좋지 않습니다. 약산성 비누를 쓰셔야만 피부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꼭 연수기 물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부드럽죠, 매끈하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엠프리존입니다. 엠프리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글리코 영양소를 아시는 분, 또 섭취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엠프리존은 바르는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바르는 엠브루토스 라이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에 엔사라고 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엔사라고 하는 회사는 갈바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얼굴을 문질렀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뭔가 오일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고 계속 이렇게 핸들링을 하거든요. 왜 이거를 할까요? 핸들링을 왜 할까요? 표피층에 있는 걸 진피층으로 집어넣으려고 핸들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엠프리존이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캐리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엠프리존과 다른 성분을 같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표피층에 있는 걸 진피층으로 갖고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핸들링 없이도 피부가 진피층까지 되게 쫀쫀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엠프리존을 쓰시게 되면은 저는 오늘 왁스를 안 발랐다고 했죠. 뭘 발랐을까요? 네. 남성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멋지게 이렇게 헤어를 완성하는 것도 되게 멋지고 중요하죠. 근데 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때 씻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녁에 그 머리, 그 딱딱한 머리, 그거 씻고 자려면 정말 그 귀찮거든요. 귀찮고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되게 찝찝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미용실 가면은 그 헤어 디자이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혹시 외출하세요? 아니면 집으로 가세요? 아, 외출한다 그러면 왁스를 좀 발라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간다 그러면 에센스 좀 발라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에센스가 앰플리존 같아요. 가볍게 어느 정도의 힘도 좀 주고 영양도 주고 그 다음에 유해 화학물질이 없고 중요한 건 잘 때 안 씻고 자도 되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앰프리존이 두피에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이 여성분들이나 아까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 앰프리존이 피부 진정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려울 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피부 진정 효과를 쓰셔도 좋고요. 아이들, 특히 영유 아이들 뭐 이것저것 바르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보습제. 이 앰프리존하고 뒷장에서 나오는 퍼미드 엠브루토스고 두 가지만 바르셔도요. 다른 거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안전하고 피부에 상당히 좋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미드 엠브루토스는 고보습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특히 남자분들도 화장 잘 안 하시고 스킨로션 안 바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고 루미노베이션 라인이 있지만 그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앰프리존하고 여기 나오는 퍼미드 엠브루토스 요거를 1대1 정도로 바르시기만 해도 몸이 촉촉하고 좋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 제품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파라벤 프리가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이에요. 유기농입니다. 시중에 많은 오일들이 있지만 유기농이 아니죠. 왜요? 싸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유기농을 쓸 수가 없어요. 원가 때문에. 상당히 합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쓸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이 오일을 상당히 고보습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려움증이 많고 염증이 있는 곳에는 앰프리존하고 퍼미드 엠브루토스를 바르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호호바 오일을 조금 섞어서 같이 바르시게 되면은 피부 진정 효과랑 보습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건선이나 아토피, 그러니까 악건성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앰프리존 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오일까지 같이 추가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보습 효과도 있지만 어떤 효과? 피부 진정 효과, 가려움증이나 염증에도 좋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탁세제예요. 세탁세제는 정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아, 너 이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좋은 거였어? 정말 좋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감동받았던 건 세탁세제인 것 같아요. 세탁세제하고 주방세제. 그 어떤 부분들이 좋았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 그 보통 세탁세제 어떤 거 쓰세요? 싸고 많은 거. 어. 싸고 양 많은 거,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 얼굴 붙어 있는 거. 예전에 그런 것도 많이 썼잖아요. 딱 마트에 가면은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양이 많은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물을 넣으면. 정제수를 넣으면 얼마든지 양을 늘릴 수 있대요. 근데 메나테크 세탁세제는 물이 제로예요. 물이 제로면 그래서 뭐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은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렇게 물이 많은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시중에서 파는 세탁세제 있죠.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으면은 끈끈할까요? 끈끈하지 않을까요? 끈끈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세탁세제는 다 끈끈해 보이죠. 끈끈해 보이기 위한 증점제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요. 분명히 물밖에 없는데, 물하고 계면활성제밖에 없는데 끈끈해 보이기 위해서 점도를 높이기 위한 증점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또 끈끈하다가 보니까 물이 많으니까요. 이동 중에 뭐가 잘 생길까요? 잘 흔들게 되면 뭐가 잘 생길까요? 거품. 거품이 되게 잘 생기겠죠. 거품이 나지 말라고 소포제라고 해서 거품 나지 않는 것도 화학약품을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방부제를 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싼 거는 같지만 안 좋은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메나테크 제품에는 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화학약품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이 없으니까 원체 끈끈하잖아요. 점도가 많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거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 소포제 같은 것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의 98% 이상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방부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성분들이 있죠. 저는 정말 피부 질환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고 많은 그런 것들을 찾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요건 하나 알려드리겠다. 요게 계량컵이거든요. 요게 보면 이렇게 계량컵이 딱 닦여 있는데 요게 30ml입니다. 근데 5kg 정도 드럼 세탁기나 일반 우리 일반 세탁기 있죠. 5kg 정도에 10ml 넣으면 돼요. 그럼 3분의 1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세탁이. 저희 집의 세탁기가 15kg예요.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하거든요. 자주 안 해요. 그냥 몰아서 한 번에 하지. 예. 그게 아끼고 좋죠. 네. 제가 해요. 제가 세탁도. 그러니까 아껴야죠. 그래서 15kg 정도 됐을 때 그냥 한 번에 하는데 그 15kg 양이면 꽉 찬 거잖아요. 거기 한 컵이면 충분해요.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보통 여러분들은 세탁세제 넣지만 모두 같이 넣어요. 섬유유연제 넣죠. 섬유유연제 안 넣으셔도 돼요. 섬유유연 기능제까지 이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요. 섬유유연제를 안 넣어도 되는 것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실험한 게 한 4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증발 실험. 물이 있으면 증발할 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서도 천연세제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넣고 테스트를 해본 거죠. A, B. 그리고 퓨로가 이제 메나테크 세탁세제거든요. 담아놓고요.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이 지나고도 보니까 다 증발이 됐죠. 물은 증발이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메나테크 세탁세제는 그냥 그대로 있죠. 두 번째 실험. 물이 있다면 얼겠죠. 냉동 실험을 해본 거예요. 24시간 하루를 냉동 실험을 했는데 양쪽은 다 얼었죠. 뒤집어 보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메나테크 건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오죠. 세 번째. 그러면 그 세탁력, 세정력은 어떠냐? 또 봤더니 일반 세탁세제는 잘 풀리지가 않죠. 오일을 넣는데. 메나테크는 어때요? 바로 풀리죠.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세탁도 거품이 많이 난다고 세탁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계면활성제는 어차피 섬유 조직에 코팅이 되면 끝이에요. 더 많이 든다고 더 세탁되는 게 아니고 섬유 조직에 코팅 한번 되면 그 이상은 아무리 더 많이 넣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만 코팅이 되면 끝이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섬유 유연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 세탁 세제로 했을 때는 이 동그라미가 다 풀어지고 뭉치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퓨로로 하니까 그 동그라미 부분들이 다 보존이 되죠. 이 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비해서 이쪽은 작은 그 섬유 조직들이 많이 이렇게 분산돼 있죠. 우리가 그 섬유 유연제를 쓰는 이유는 섬유를 보호하고 우리 피부도 좋게끔 이해함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향은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섬유 유연제라는 목적하에 우리는 뭘 더 중요시 여겨요? 향. 향 안 나면 세탁 안 된 것 같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셔라. 정말 이 퓨로 세탁 세제만으로도 섬유 유연제도 안 쓰게 된다면 그거 한번 가성비 따져 보시면 이걸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 이제 주방 세제입니다. 이 주방 세제인데요. 주방 세제는 지금 주방 세제로 뭘 닦고 있죠? 과일이요. 보통 우리 요즘 그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 우리 농약 이런 거를 뭐로 많이 닦으라고 그래요? 뭐 식초물에 담가라. 그리고 또 뭐로 해요? 베이킹 소다로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세정력 좋은 거는요. 주방 세제랍니다. 근데 다만 안전하진 않겠죠. 가장 세정력이 좋고 농약까지 닦아내는 거는 주방 세제랍니다. 그건 이미 방송에서 실험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전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주방 세제에 과일, 채소를 담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좋겠죠. 메나테크는 과일, 야채를 담가도 될 정도로 안전하고 세정력도 우수합니다. 보통 그 집에서 설거지할 때 제일 안 닦이는 게 뭐죠? 기름. 기름 잘 안 닦이죠. 근데 메나테크에서도 처음에는 잘 안 닦였어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는요, 정말 잘 닦입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해도 피부가 건조해지질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그 기름 성분을 맨손으로 닦아내도요, 손에 기름기가 묻질 않아요. 그럴 정도로 세정력이 좋거든요. 분해율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그 뚝배기에 흰 거품. 그거 먹고 싶지 않으시죠? 예. 이걸 쓰게 되면 안전하다. 먹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겠고요. 주요 성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EM 요소. EM 요소는 생분해율이 높아서 분해를 정말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기름 성분이 잘 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름 분해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지방을.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기름을 담가놓고 세제를 넣었는데 거의 위에만 있고 해결이 안 됐는데요. 여기 보면 거의 다 분해가 됐죠. 그럴 정도로 분해율도 상당히 좋다.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이런 과일, 야채를 세정하실 거면은 한 물 1리터 정도, 물 1리터에 그냥 한 번 뿜으면 3ml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담가놓고 3분 정도만 있다가 씻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중금속 같은 게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농약도.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미스트입니다. 저는 요즘 그 집집마다 가면은요, 손세척제, 현관에, 그 다음에 또 욕실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 하고 나면 다 알코올 성분이 많거든요. 에탄올 성분이. 그래서 되게 시원하긴 하지만 되게 건조해집니다.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쓰시면 되게 몸이 안 좋아져요. 근데 그런 거에 비했을 땐 이 미스트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곤하면 발 안 닦고 자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아니, 웃으신 분들은 다 그 느낌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거죠. 그냥 자고 싶은데 세수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발 안 닦고 자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 고품격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시는 방송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럴 때는 이거 한번 써봐도 괜찮겠다. 왜냐면 손 세정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또 나온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손과 발을 세정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용도 자체가. 예. 그리고 아이들 옷 의류에도 우리 그 페브리즈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화학약품 범벅이에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장난감 같은 거에도 되게 찝찝하죠. 침 이렇게 계속 빨고 했었던 부분들. 거기에도 이걸 쓰시면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글리코 연소가 들어가 있는 엠브루토스 라이프는 많이 드셔보셨죠? 네. 근데 이거 한 통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6,200원이죠. 자, 제가 엠브루토스와 이 제품들을 같다고 했어요? 같지 않다고 했어요? 자, 뭐가 다를까요? 뭐가 같지 않을까요?
맞아요. 먹는 거고 얘는 바르는 거고요. 다르죠? 또요. 뭐가 다를까요? 가격도 다르죠. 이 엠브로토스 한 통의 가격은 196,200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제품이요. 189,300원입니다. 가격이 다르죠. 또 뭐가 다를까요? 예, 피부에 바르는 걸로 다르고 또 먹는 걸로 다르고 또요. 네, 되게 중요한 사용량도 다릅니다. 엠브로토스는요. 한 통을 갖고 한 사람이 한 달 정도를 섭취할 수 있죠. 근데 이 제품들은요. 저희 가족 기준이에요. 저희 가족은 4명이거든요. 4명이서 2달에서 3달을 쓰는데 그냥 3달은 빼고 그냥 2달만 잡아봤어요. 보수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원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원가. 한 사람이 한 달에 사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까? 엠브로토스 라이프는요. 하루에 약 6,5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섭취하는데. 퍼스널 케어 제품은요. 하루에 약 8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효능과 효과들을 본다면 다 쓰고 싶으세요? 안 쓰고 싶으세요? 다 쓰고 싶죠? 다 바꾸고 싶죠? 근데 그게 하루에 10,000원 막 넘어가면 부담스러운데 하루 800원이면 우리 글리코 카페 한 포 값도 못 하거든요. 우리는 글리코 카페 한 포는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죠. 좋아하니까. 트루피어도 한 2,000원인데 그냥 막 먹죠. 계산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잡히면 먹잖아요. 임팩트 플러스 요즘 너무 좋죠. 계속 먹죠. 그건 3,000원 돈 하거든요. 한 포가. 메나테크 퍼스널 케어 전 제품을 써도 1,000원이 안 돼요, 하루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엠브로토스 한 통을 먹어서는요, 이 감동이 바로 느껴지지가 않죠. 그리고 전달하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메나테크 이 제품 중에요, 어떤 거 한 가지만 써도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되면요, 브랜드 체인지가 빨리 되고요, 확장성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도 너무 좋지만 사업자라면 저는 빨리 이 제품들을 바꿔가지고 전 제품을 빨리 경험을 해보신다면 무엇이 잘 될까요? 사업도 잘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시라면, 이 방송을 보면 소비자시라면 건강기능식품 때 메나텍을 만났더라도 빨리 이 경구로 섭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경피, 경기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바꾸셔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